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려진 이 말은 사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이다. 누구의 말이냐에 상관없이 이 말이 중요한 까닭은 철학으로 들어서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일까? 그렇다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거울 속 나와 생각하는 나는 하나일까? 철학은 생각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철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취급받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다.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자존감이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뤄낼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믿는 마음의 상태다. 즉,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 스스로의 평가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눈은 밖으로 나 있어서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관찰하기 용이하다.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지 않는 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온종일 거울을 들여다봐도 고작 생김새만 보일 뿐 참된 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나를 대하는 말과 행동, 태도 등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다. 그렇다면 가난한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사색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기른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자존감이 낮아서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면 자존감부터 회복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나에 대한 판단을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인생은 상황의 연속이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반응이 달라진다.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분장하고 연극을 하듯이 근본적으로 나는 바뀐 게 없고 상황만 바뀌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연극에서 거지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지인가? 연극에서 왕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왕인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거지 배역을 맡든 왕 배역을 맡든 나는 여전히 좋은 배우가 될 가능성을 지닌 연극 배우일 뿐이다. 나는 누구일까? 분주한 나날을 보낼지라도 틈틈이 나를 돌아보라. 세상이 힘겹게 느껴지고 삶의 회의감이 몰려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럴 때 좀 더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낙관을 벗으로 삼아라.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만물은 시시각각 변해간다.
누구도 똑같은 상황을 두 번 마주하지 않는다. 상황이나 공간은 똑같을지언정 시간도 다르고 마음 상태도 다르기 때문이다.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감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뇌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서슴지 않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다.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폐인이 되어 방구석에 처박혀 여생을 살아가겠지? 실직하면 어떡하지?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는 건가? 파산하면 어떡하지? 빚쟁이들 독촉이 장난 아닐 텐데 차라리 죽어버릴까? 실현 확률이 희박한 최악의 경우까지 상상하며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뇌가 빚어내는 여러 망상 중 하나일 뿐이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대개 낙관과 비관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긍정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자상한 어머니 같은 낙관을 선택한다. 반면 부정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외계 생명체 에일리언처럼 끔찍한 비관을 선택한다. 자상한 어머니는 어깨를 다독거리며 진정해 별일 아니야 하고 흥분한 뇌세포를 진정시킨다. 반면 에일리언은 미친 듯이 날뛰며 흥분한 뇌세포를 극한의 공포로 밀어넣는다. 에일리언이 폭주하면 할수록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긴다. 불안감 때문에 당장 해야 할 일조차 하지 못한다. 긍정 마인드는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끔찍한 에일리언보다는 자상한 어머니를 선택하라. 그런 다음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라. 최대한 자신 있는 목소리로. 걱정 마, 잘 될 거야. 비록 내가 한 말이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면 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인생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누가 알겠는가. 모르면 손을 빼라라는 바둑 격언이 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 건드렸다 가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밀려들 때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상책이다. 만약 계속 머릿속에 껌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예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철학가이자 수필가인 헬린 데이비드 소로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라고 했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과장되게 마련이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면서 굳이 에일리언과 같은 괴물과 사투를 벌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근심, 걱정 따위는 내려놓고 상황 자체를 즐기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이나 걱정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존감은 점점 하락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두려움과 걱정거리는 내가 초대한 최악의 손님이다. 그것들은 내가 처한 현실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 손님 접대를 한다는 핑계로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나를 신뢰해야 세상이 내 편이 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오랜 세월 부정 마인드를 갖고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긍정 마인드를 지닐 수는 없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고 소리내서 말해도 부정 마인드를 지니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연쇄적으로 의심이 일어난다. 정말 잘 될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뇌에서 도미노처럼 계속 질문이 이어질 때는 머리를 흔들어 지워라. 그래도 안 될 때는 스톱 혹은 이제 그만이라고 소리쳐라. 자동차처럼 망상 또한 힘껏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춘다. 그럼에도 망상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면으로 부딪혀라. 일단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니 소리내서 말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해결책이나 대응책을 찾아서 종이에 직접 써보는 것이다. 근심, 걱정, 두려움, 긴장감 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들은 경계심을 키워서 인류가 생존해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은 문제 해결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뇌세포가 두려움에 떠는 까닭은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하면 흥분되어 있던 뇌세포들이 서서히 진정한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구체적인 플랜을 짜라. 플랜을 짜는 동안 두려움은 점점 가시고 플랜이 완성되면 완전히 사라진다.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망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계획표를 짜라. 매일 계획을 하나씩 완성해 나아가다 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붙는다. 사업이 망할 것 같다면 회생 방법을 찾아봐라. 걱정하는 시간에 팔 걷어붙이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의외의 곳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나의 뇌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조언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뇌의 속성을 알고 뇌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뇌는 질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답을 찾는다. 막연한 질문을 던지면 막연하게 대답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면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은 물론이고 자신이 내린 판단조차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나 자신을 믿어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존감도 높아지고 세상살이도 한결 수월해진다.